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박양미 코디네이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 며칠 꽃샘추위가 9년 만에 돌아온 꽃샘추위라고 그래서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지금 서울숲에서는 여러 가지 봄 가드닝 작업들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한 3시간 나가서 뭔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얼꺼가고 머리가 이렇게 막 폭풍을 치는 것 같아서 되게 추울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되게 시흥에 오니까 여기는 다 이게 정원을 사랑하시고 또 초록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모이셔서 그런지 되게 따뜻해요.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따뜻하게 강의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저는 강단에는 처음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서울숲에서 지내는 커뮤니티 가든 지은 이야기들 그냥 함께 나누시는 걸로 편하게 듣고 또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마이크를 또 쓰면 되는 거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네, 쓸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 이렇게 사진만 잔뜩 넣었어요. 앞에 보니까 어떠세요? 깝깝하죠? 네. 회색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깝깝한 도시에서 저런 것만 보고 저는 자랐던 것 같아요. 요새 또 황사나 미세먼지까지 요새 또 이렇게 더 심해져가지고 서울 하늘은 늘 저렇게 그냥 회색빛으로 우중충한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시골틱하게 생겼지만 나름 차도녀예요. 이렇게 정없이 차가운 도시 여자라고. 서울 토박이라서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님 다 토박이 서울로만 자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본 환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은 막 외갓집 가서 막 이렇게 뭐 딸기도 캐봤다 그러고 뭐 감자도 해봤다 그러는데 생전 그런 거를 해보지 않고 흙을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또 다른 아파트로 한 5, 6번은 다 이런 곳만 이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삶이 팍팍했겠죠. 예,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이런 입시 시절 다 있으셨죠?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가 초록을 만나는 시간을 아마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30분? 30분이 아니라 한 10분도 채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되게 삭막했던 서울 촌년이고요. 그런 저한테 17살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공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서울의 대형 공원이 이렇게 잘 가꿔진 공원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갔거든요. 공원이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공원에서 아까 이렇게 막 엎드려서 저 영교시부터 자더니 학생이 뭘 했을까요? 네. 네. 예, 야자 시간이 막 다가오면은 몰래 빠져나가서 공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요. 그다음에 막 동아리 활동한다고 엄마 몰래 공부 안 하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 공원 옆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 간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되게 그 답답했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고3이 됐어요.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땡땡땡이다. 맞추시는 분? 조경. 학구적이네요. 아니 저는 또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이런 얘기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잘한 선택은 네 조경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조경학과라고 하면은 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입시 선택을 할 때 어느 과를 갈까 이렇게 할 때 어머님들 따님들한테 어떤 과 가라고 하세요? 어머님? 제일 선호하는 과? 아 진짜요? 진짜 좋은 어머님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의 로망은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 아이고 내 딸은 안정된 직장에서 선생님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교대를 제발 가라. 근데 이 공원에 한번 꽂혔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조경학과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이거 가고 싶은데 집에서는 반대를 하고 선생님들도 보시는 분마다 별로 그 과는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께서 비슷하게 외모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가 조경학과 가면 내가 이렇게 팍팍 원서도 써주고 밀어주시겠다. 졸업하면은 내가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 우리 좀 정원을 하나 전원주택에다 만들 생각이다. 정원을 한번 만들어주지 않겠니? 이러시면서 되게 조경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 힘으로 이제 조경학과를 가게 됐고요. 그 안에서 이제 또 공원을 되게 이렇게 예쁜 공원을 만들 거라고 상상하고 과에 진학을 하게 됐죠. 네, 엄마 말 안 듣는 딸들 어떻게 되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딸들 고생하죠. 조경학과에 갔는데 지금 한 5일 밤 샌 얼굴이에요. 옆에 막 칫솔 막 이렇게 있고 옆에 막 라꾸라꾸 침대 있고 보통 조경학과에 가니까 저는 정원도 이렇게 막 공원도 막 많이 보고 흙도 만지고 나무도 배우고 꽃도 심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맨날 책상에만 있는 거예요. 맨날 설계를 하고 디자인 최근에 지난번 강의가 디자인 강의였죠.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디자인을 표현하고 도면 그리는 작업. 저도 이렇게 뭐 그림을 생전 그려보지 않다가 과에 딱 들어가니까 이것도 되게 힘들고 그 작업을 이제 저는 또 캐드나 컴퓨터 작업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많이 접하려고 갔는데 자연을 접하기가 너무 생각했던 거와는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 말 들을 걸 잘못했나? 생각도 약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 설계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졸업 설계는 이제 각자 이번에 막 디자인 컨셉 잡으시고 조마다 어떤 디자인을 할까 막 이렇게 상상하시잖아요. 저도 어떤 저만의 공원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최종 과제인 거예요. 어떤 공원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저희 동네 주변에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은데 조그만 아파트 복개천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세요. 근데 아파트촌에서 살다 보면 솔직히 옆집에서 누가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다가오면 무서워요. 뭐 도를 아십니까부터 이렇게 뭘 주거나 뭘 받거나 할까봐 그래서 막 피해 다니게 되는데 이 공원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도. 뭐 어머님들도 되게 어머님 연세들도 이렇게 낯선 사람 되게 경계하시는데 이곳에서는 동네 애들도 너무 예쁘고 이웃 아줌마도 예쁘고 개 끌고 온 강아지도 예쁘고 뭐 수없이 막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하잖아요. 네. 경로석이 지금 한쪽 구석에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경로석이 늘어야만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 텐데 나이 들면서도 더 행복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은 왜 없지? 애들 놀이공원은 있는데 왜 그런 건 없나? 그런 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공원을 찬찬히 살펴보게 됐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외롭게 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렇게 되게 연세 드신 저 손 주름 보이시죠? 두 손 꼭 붙들고 사이좋게 산책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부터 또 이때만큼 하루의 시간을 딱 약속을 정하진 않으시지만 때때마다 산책하시면서 꼭 친구분이랑 같이 얘기 나누시는 분들부터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공원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서 한번 설계해봤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짰어요. 그리고 막 발표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넌 앞으로 조경과에 자질 있다. 이렇게 딱 인정받았을까요? 디자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최종 발표에서 교수님이 아이고 학생은 디자이너보다는 프로그래머가 맞겠네. 네, 프로그램은 너무 좋고 뜻은 좋은데 이거는 조경 디자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충격을 받고 나름 되게 이쁘게 디자인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공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되게 다양한 직장들을 다녔어요. 꼭 조경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삭막한 환경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은 지금 이른 봄에 저 수선화 피는 것처럼 아우 저런 계절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꿈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막 애도 낳게 되면서 꾸준히 진로 적성을 따라서 막 가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저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반대하셨던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위한 공원을 나중에 꼭 어머니를 위한 정원을 꼭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들면 누군지 아세요? 타샤 튜터. 예, 할머님처럼 그냥 가정주부이면서도 소소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됐고 또 정원을 가꾸는 일들이 너무 좋아서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평수의 정원을 혼자서 가꾸시는데 너무 예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사랑받는 정원으로 되게 아름다운 이 할머니처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그냥 계속 간직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서울숲이라는 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열심히 공원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공원에서 있다가 집에는 퇴근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같은 조경학과를 나와서 교수님들도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서 요만한 땅대기 정원, 내 정원 갖는 게 다 소원이신데 저는 35만 평 서울숲을 정원으로 갖고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에게 공원이란 네, 아마 꿈을 이루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려고 막 화장도 하고 오고 나름 치마도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평상시 저런 모습이고요. 같이 커뮤니티 가든 하는 꼬마 친구가 저랑 닮았다고 제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수학한 걸로. 제일 많이 듣는 얼굴 그 소리는 아이 얼굴에 주근깨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보시는 분마다 어머니마다 걱정을 해서 괜찮아요. 저는 커뮤니티 가든에 얻는 보물이 주근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햇빛에 나가서 이런 흙 만지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입니다. 선생님들은 주변 공원에서 뭐 하세요? 공원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공원에서 꿈을 이뤘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공원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세요? 평상시에? 집 근처에 공원이 무슨 공원인가요? 거의 다 비슷한 지역에서 사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공원 되게 많이 다니시죠? 시흥에서 정책적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이런 클라인가르텐 정원, 100년 정원처럼 정원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시 정책이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모든 사람의 꿈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거든요. 공원에서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은 저는 쉬고 싶고 너무 요새 힘들잖아요. 바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다가도 그냥 남 구경하는 게 좋은 거예요. 꽃 구경도 좋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남들어 이렇게 막 뛰어노는 모습 그냥 다른 도시의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쇼핑몰 가서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은 막 뭐 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막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이러는데 공원에서는 그냥 편하게 남 구경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사람 만나면 얘기하면 또 즐거워지고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멘트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웃이랑 만나서 또 이웃 얘기하다가 뭐 남편 흉도 보고 뭐 자식 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공원이 진짜 좋은 공원이 아닐까. 이렇게 무료하게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혼자 앉는데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 좀 뭔가 소통하려는 공간이 공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디자인 조경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디자인 절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공원 중에서도 되게 디자인이 잘 된 공원들이 많아요. 하지만 디자인이 잘 된 공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랑하는 공원이냐, 이용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공원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아주 예쁘고 그럴듯하고 막 멋진 조각물에 막 멋진 화단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공원이 계속 가고 싶고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고 내 식구들이랑 가고 싶고 자전거 타다 들리고 싶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가꾼 화단인데 막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위압감이 있어요. 아, 하는 거. 그렇죠. 없는 거. 맞아. 그래서 싫어요. 맞아.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그랬더니 이런 공원이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보통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꽃을 만지지 마, 꺾지 마시오. 막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는 꽃을 이렇게 나무를 만지세요. 심지어는 꽉 안으세요.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꽃이 이렇게 막 그 야생화들이 막 피어 있어요. 여기서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사진을 꼭 찍으세요. 막 이런 막 이런 멘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원에 가면 어떨까요? 내가 가면 되게 자유스럽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만져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내가 보살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공원의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공원이 더 편안하고 좋은 공원이 아닐까요? 요런 공원을 꿈꾸면서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 서울숲을 만들게 된 얘기들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서울숲에 대한 얘기는 서울숲에 오셔서 들어야 되거든요. 날씨 좋을 때, 막 화창하고 예쁠 때 서울숲 탐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놀러 오시면 제가 이런 포스가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여기다 앉으세요. 이렇게 소개해드릴 텐데 멀리 오늘 계셨고 또 오늘 마지막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수료식도 있는. 그냥 짧게나마 서울숲 산책시켜 드린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막걸리도 한잔 주니까. 막걸리. 아유, 저희 텃밭에서 뽑은 풋고추 이렇게 안주해가지고 막걸리 좋으네요. 다음에 꼭 오시면. 찾고 가야겠네요. 아, 운전하는데 서울숲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온다는데. 혹시 서울숲에 와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언제 와보셨어요? 결혼식 할 때? 그럼 몇 년,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작년 거기 호텔. 작년에 그 쌍둥이 빌딩처럼 큰 건물에서 결혼식이. 언제 와보셨어요? 옛날에 가봤어요. 초창기에. 네. 어떻던가요? 그때는 나무만 있는 거 같았어요. 나무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있고, 나무도 좀 불쌍해 보이고, 그늘도 없고. 또 언제 와보셨어요? 초창기 서울숲 개장할 때. 충남 무슨 그거 있었잖아요. 네. 애들 어디 갔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거기 한 바퀴 본 거예요. 진짜. 힘드셨군요. 꼬맹이 됐고. 맞아. 안 와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서울숲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곳인가. 저기 끝에 있는 사진은 되게 오래된 지도인데요. 옛날에는 요곳이 임금님이 사냥하시던 매사냥, 특히 이렇게 독수리 이렇게 매를 의봉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두시고 탁 날려보내면 이 뚝섬에서 있는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을 딱 잡는 그런 사냥터였대요. 그리고 군사 훈련지로 쓰였던 곳이라고 하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한강이 저쪽 끝자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골프장도 됐었고요. 경마장도 있었고요. 과천으로 지금은 이사는 갔지만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던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쪽은 한강 커다란 줄기하고 또 중난천이라는 강이 이렇게 만나는 사이에 붙어 있는 자연지형으로 봤을 때는 되게 땅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도로로 다 잘려 있는 인위적인 완전히 인공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이 공원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이제 돈관념이 없어가지고 2,300억 원이 초기 조성비에 쓰였대요. 그 전에 있었던 뭐 골프장, 경마장 이렇게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막 허름하게 있던 그런 부지들, 짜투리 부지들 사드리고 그다음에 부지 정리하고 조성하는 비용만 그 정도 들었고요. 크기는 35만 평이라서 서울의 세 번째로 큰 공원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모든 공원을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그 면적이 큰 이렇게 막 뭐 10만 평 이상 되는 그런 큰 공원들은 시 지경으로 하는 공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부분 아니지만 서울숲도 그렇게 시 지경으로 공원 운영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공원이에요.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5개 지역으로 A, B, C, D, E 이렇게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특별하게 커다란 시설이나 뭐 이런 기구들이 없어요. 조성할 때
이게 현상 그 유명한 조경가들을 이렇게 막 경쟁을 시키는 걸 공모전이라고 하거든요. 공모전을 해서 단성된 안이 동심원에서 근무하신 안계동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 설계하신 게 당선이 됐어요. 그때 한 게 생명의 숲, 참여의 숲, 기쁨의 숲 이런 세 가지 멘트로 아마 이 서울숲이 표현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숲은 막 인위적인 막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숲이고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참여의 숲이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숲이다. 이름 너무 좋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숲 공원이 2005년도에 개장이 됐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럼 1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아마 그 초창기 모습을 되게 역사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10년이라서 저희가 막 서울숲에 대한 기록 사진이나 여러 가지 추억에 걸린 사진들을 찾고 있는데 10년 전에 오셨던 그 사진 되게 소중한 사진이거든요. 있으시면 혹시 저희에게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왜 이런 공원을 만들게 됐을까? 이게 뭐 시에서 뚝딱뚝딱 이런 비싼 돈을 주고 그냥 만들었을까요? 보통 공원 이렇게 대형 공원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백년정원처럼 조그만 정원 하나 만들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구 하나의 마음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공간에서 막 여러 가지 뚝섬 개발 단지를 하겠다고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었겠죠.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서울에 진짜 숲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 맨날 WHO 1인당 생활 녹지 면적 뭐 최소 권고 기준이 얼마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최소한도 못 미치는 되게 창피하다. 우리 좀 제대로 된 공원을 더 많이 가져보자 라는 모든 시민분들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걸 하려면은 행정이 갖고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됐고요. 그런 여러 마음들을 모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 정부는 35만 평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이걸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린 트러스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민 기금을 모아서 우리 여기 꼭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하고 50억이나 모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내 돈 들여가지고서는 공원을 만드는데 이 돈을 투자한다라는 게 아마 최초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2001년도부터 계속 시작했던 것들이 2005년도에 개장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한 나무는 언제 심어졌을까요? 2003년도에 심어졌어요. 2년 전에. 이렇게 뜻을 모아주시는 가족분들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아이 손을 붙들고 와서 내 손으로 이렇게 서울숲에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그 나무가 지금 10년째 자라서 되게 큰 나무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8일에는 되게 많은 축복 속에 개장이 됐죠. 개장하자마자 시흥에서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서울 시민들은 난리가 났겠죠. 지금은 연간 700만 명이 이렇게 찾는 공원인데 그때는 이게 며칠 만에 30만 명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막 공원이 발디딜 틈이 없었다는, 화장실에 막 100명씩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원에 대한 얼마나 기대감이 컸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간 700만 명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가족공원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울숲은 서울숲 혼자만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울숲이 만들어지면서 또 남산, 그 다음에 청계천 이렇게 다 연결되는 서울의 녹지축이 또 연결되는 되게 중심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서도 생물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 시대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막 인위적인 시설물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숲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엄청 잘하시네요. 지금 막 식은땀이 지금 막 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저희 단체 소개하는 동영상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낯설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셨지만 이렇게 저희가 짧게 오래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들었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영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10년의 기록. 2013년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숲과 도시공원의 역사에 시민참여라는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2002년 생명의 숲에 서울 그린 비전 2020 연구와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숲운동을 시작한 생명의 숲 국민운동은 1998년 IMF 때 방치된 숲을 가꾸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로 학교숲 운동,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동북아 산림 포럼, 평화의 숲, 생태사촌 만들기 모임 등 다양한 숲운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03년 3월 18일 도시의 혁신을 꿈꾸는 숲운동가들이 모여 서울 그린 트러스트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우란 생명의 숲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을 마주한 협약식에서 산림청장, 시민사회 리더, 기업 대표가 지명되었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 서울숲. 2003년 5월 드디어 첫 번째 서울숲 시민 가족 나무 심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5번의 시민 모금과 나무 심기를 통해 3년간 총 7,000명의 시민과 70개의 기업 후원자가 함께하여 45억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2004년도 경사가 한창인 서울숲에 주부와 은퇴자 15명이 모였습니다. 바로 서울숲 사랑 모임의 밑거름이 된 서울숲 지킴이 일기 자원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의 씨뿌림으로 오늘 연인원 사회봉사 8,000명이 담는 서울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장 후 8년이 지난 서울숲은 이제 서울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숲, 도시공원이 되었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원, 청년들의 제2의 캠퍼스, 은퇴자와 주부들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꿈꾸는 서울숲이 되었습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서울숲 이외에도 난지구 골프장의 가족공원화, 북서울 꿈의 숲에 소년의 벤치, 큰수목원의 숲교육센터 등 도시공원의 시민참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7년 우리는 서울숲을 넘어 마을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동네의 숲인 우리 동네 숲은 석관동을 시작으로 청량리 바포의 밥숲까지 현재 총 27개의 동네 숲이 서울시 그리고 후원기업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광장동의 아이들을 위한 등굣길 정원, 쌍문동의 마을쉼터, 남부복지관의 어울누리길, 미아동의 작은 모태숲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추억에 남겨둡니다. 도시 공동체를 꿈꾸던 우리 동네 숲운동은 숲의 경계를 넘어 텃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유치원, 학교, 아파트, 마을, 밥상 공동체까지 다양한 텃밭 공동체를 발굴하고 3만 개의 상자 텃밭을 보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자원봉사와 만찬을 개최하고 생활녹화 경진대회를 열어 숨어있는 서울의 생활녹화 일꾼들을 찾아서 응원해왔습니다. 2003년부터 오늘까지 지난 10년간 어려움도 맞았고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무거운 옷 때문에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어깨를 살며시 풀어주던 분들이 계십니다. 홍성강 선생님을 비롯한 서울숲의 많은 자원활동가분들이 계십니다. 양명 이사장님, 문국현 휴대 이사장님, 그리고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임원과 운영위원들께서도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왕김바이, 한국시티맨 등 수많은 기업에서는 열심히 연구로 저희의 행보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서울시도 파트너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기부자와 회원들이 우모로 양호로 함께하시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따뜻한 동료회와 조경 기업인들의 소중한 도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녹색공원 도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서울시역 성수동에 넓은 마당에 감나무가 새고도 있는 2층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서
녹색공유센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가을살이가 시작되었고 2013년 10월 8번째 서울숲 가을 페스티벌과 함께 첫 번째 국내 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숲과 녹색공유센터에서 공원이 마을이고 마을이 공원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숲 초창기에 그 15분으로 시작된 자원봉사자분들처럼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그 힘으로 매년 이렇게 일을 벌여나가고 있어요. 재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금씩 보태면서 생기면 또 이렇게 일을 만들기도 하고 없으면은 뭐 월급 못 받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그만큼 일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 지금도 공무원이니까요. 아니죠. 시에서 지금 이렇게 막 계속 시와 함께 하는 게 막 나오니까 저기는 공무원인가? 궁금하시죠? 막 시장님도 나오고, 그 전 시장님도 나오고. 저희는 보통 환경단체라고 하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안 되라고 정부에 이렇게 막 반대하고 시위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들도 많아요. 그걸 보통 NPO라고 하는데 비영리이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이 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돈은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규정된 게 여긴 딱 재산이고 관리해야 되는 거. 근데 시민들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계속 행정을 유도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하는 함께하는 분들을 계속 모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고요. 저희는 그래서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틈마다 초록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초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초창기 저희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에 이제 1인당 뭐 녹지 면적을 막 늘리겠다라고 되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 서울시와의 초창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도 그런 거에 동의를 하면서 막 잘 될 것 같았어요. 서울숲도 만들고 지금 용산 그 미군기지 있는 용산도 공원으로 만들고 또 짜투리 어디 공간 있으면 다 공원으로 만들고 그런 녹지들이 점점 연결되면 엄청나게 서울의 녹지가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0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그렇게 공간적으로 뭔가 부지를 만들고 공원을 넓혀가는 게 저희 힘만으로도 안 되고 또 그 안에 계속 바뀌었잖아요. 행정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이제 공간을 넓힐 수 없다면 차라리 틈새에서 초록을 찾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동네 숲을 만들기로 찾아갔고요. 동네 이제 짜투리 공간 버려진 공간들을 커다란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걸 우리 공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을 모셔서 같이 함께할 분들과 함께 그런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 그런 아주 달동네 같은 공간. 옥상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록을 못 누리나요? 네, 상자 텃밭이라도 주머니라도 뭐 상자가 없으면 진짜 그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한 걸로 주머니에라도 흙만 담을 수 있으면 초록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나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활동에 더 힘을 쏟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운동 방향도 조금 달라졌던 것 같고요. 서울숲은 그런 의미에서는 초기에 제일 먼저 그 했던 프로젝트이고 지금까지 서울시의 되게 큰 공원들은 서울시가 지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참여를 했잖아요.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서울숲 공원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파견된 공무원분들이 시설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예산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시민기금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금을 모아서 서울숲 공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계속 친구들을 끌어오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쟤네는 서울숲에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아니에요 이렇게 홍보하는데 애쓰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고 하는 거에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통 단체가 생기면은 정관이 있어요. 이 단체는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저희 목적이에요. 서울 그린 트러스트의 미션은 시민의 참여와 봉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생활권 녹지를 확대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되게 딱딱한데 누구나 초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목적이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런 뜻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본인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저희 그 정관에 따라서 요새는 이런 얘기 말씀드려요. 지역의 숲은 누가 가꿔야 할까요? 지역의 공원은 누가 가꿔야 할까요? 행정이 가꿔야 하나요? 지역사회에서 가꿔야죠. 뭐 지역사회 안에는 행정도 있고 주민분들도 있고 또 도움을 주신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가꿔야지 그 공원은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또 그런 아름답게 가꿔진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녹색은 어떻게 보면 그냥 초록이 심겨졌다, 나무다라는 거에서 넘어서 초록으로 만나신 분들 지금 벌써 막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셨는데 서로 막 인사 나누시고 이 공간, 초록 공간이 생김으로써 또 같이 막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갈등이 저절로 풀릴 수도 있고요. 청소년들 저같이 막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어디 나쁜 길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청소년들이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뭐 복지가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일자리로도 만들어지기도 하는 되게 다양한 그런 공간이에요.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고 또 이제 막 정원을 막 가꾸기 위해서 지금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의논하실 것도 많으시고 지금 막 상상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막 흙을 만지고 싶은데 빨리 저 꼭 초대해 주셔야 돼요. 정원 가꾸기에 뭐라도 안에 이제 삽질이라도 풀 수 있도록. 이 어떠세요? 지난 시간까지 디자인 하셨다고 들어서 저 디자인 너무 기대돼요. 어떤 디자인 하셨는지. 오늘 수료식 때 그런 거 발표 안 하시나요? 하세요? 아유, 발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커뮤니티 가든 얘기를, 서울숲의 커뮤니티 가든 얘기를 살짝 드릴게요. 아까 막 서울숲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를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고 커뮤니티 가든 얘기 때문일 거거든요.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렇게 예쁜 상자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가꾸는 1m, 1m짜리 그 상자, 텃밭 상자예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다를 것 같고, 이게 그냥 뭐, 이게 뭔가요? 지금 심겨져 있는 게 뭐죠? 아니 그거 자운형. 자운형? 자운형 비슷하네요. 이게 라벤더 종의 허브 종류인 것 같아요. 외국이니까. 외국이니까. 외국이라는 아이들이 손길로 이렇게 뭔가를 꾸미면은 이 꾸미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손길이 닿으면 그게 또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런 커뮤니티 가든도 있더라고요. 길가에다가 이렇게 덩굴식물 올리도록 나무로 만들었는데, 외국에서 특이한 거는 이게 막 시설물도 막 있고 이렇게 뭐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자기네들 직접 만들어요. 뚝딱뚝딱 거리면서. 막 설명서까지 다 나와 있는 데도 많아요. 나무 이거 몇 센치 잘라갖고 어디 구멍 뚫어갖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가든 이런 협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한 것들을 막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백년정원과 또 새롭게 생기는 정원에서 뭔가 시설물이 필요하다시거나 아니면 너무 예쁜 걸 만들어서 딴 데도 그런 거 전수해주고 싶다 하시면 많이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시고 소식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자랑 많이 해주세요.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퀴즈입니다. 또 퀴즈 들어가면 퀴즈. 네, 사람 나왔습니다. 시간? 시간 필요하죠. 소통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저 필요하죠. 맞습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땅 없으면 못하죠. 땅이 있어야지. 설계. 네? 설계. 맞아, 설계도 필요합니다. 두 손. 그쵸. 두 손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좀 생각이 빠졌네. 생각도 필요하고, 가지. 여러 가지. 제일 필요한 거는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커뮤니티 가든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마음만 있으면, 심지어는 땅이 없어도 뭔가를 만들어서 낼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이신 이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이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커뮤니티 가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막 긴장하고 있어요. 저희 서울숲 커뮤니티 가든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사진이고요. 저기 호박 들고 있는 언니 최고령자세요. 수지 언니이시고요. 아유, 텃밭에 가시면은 고령자는 87세세요. 아유, 어디 계세요? 아니 여기 말고 저쪽. 대단하시네. 서울숲 커뮤니티 가든이 어떤 데인가 궁금하시죠? 아까 서울숲이 35만 평이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가든은 아주 조그매요. 아마 지금 100년 정원이나 지금 만드시는 정원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런 규모일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서울숲 여러 가지 뭐 A, B, C, D 아까 파트 있었는데 잔디밭으로 쓰이던 공간이고요. 보시면 서울숲이 35만 평이 온전히 다 숲으로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요. 아래쪽에 저 빨간 네모 있는 커뮤니티 가든이 있는 지역은 서울에 최초로 들어온 뚝도 정수장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1908년도에 처음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많이 낡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들을 고도 정수장이라 해서 옆에선 짓고 있고 이 밑에 있는 지하는 오래된 거를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숲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밑에 배관은 깔려 있는데 위에는 그냥 잔디밭으로 남겨둔 공간이 있어요. 이 잔디밭으로 쓰이던 그런 공간이 아주 조그만 이런 공간. 그 옆에 막 철조망 있죠. 되게 보기 흉하죠. 그쪽이 이제 뚝도 아리수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잔디밭이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인데 이게 뭐가 밑에가 깔려 있다 보니까 나무를 심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자꾸 고여요. 그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잔디밭은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편하게 있는 공간인데 보기도 흉하고 잘 쓰지도 않고 저 울타리 저기 철조망 너무 흉하고 그래서 계속 서울숲에 10년이 되면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공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 10년째 쓰다 보면 고쳐야 될 곳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뭐 사계절 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 한참 또 잔디는 굉장히 또 보호해줘야 되는 되게 까다로운 관리 식물이에요. 잔디밭으로 관리하려면 여기는 이 면적에 잔디 한 개만 살아 있어야 돼요. 토끼풀이 들어오거나 다른 애들이 오면 걔네들은 잡초라서 없애줘야 돼요. 그러려면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 엄청나게 약을 뿌리죠. 뭐 제초제를 쓰거나 독한 약을 쓰거나. 근데 공원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막 해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공원에나 어디 지금 조금 지나면은 도시에 이렇게 강변 가시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 들시고 뭘 캐러 다니세요. 맞아. 어렸을 적부터 그게 본능인가 봐요. 그러니까 나물 캐던 그 기억. 뭐 중금속 오염됐거나 뭐 한 거는 듣긴 들었는데 그냥 그게 하고 싶어. 막 공원에서도 이렇게 막 나물 이런 거 막 뜯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막 계세요. 이거 뜯으면 어떻게 된다? 벌금 물어요. 금지돼 있어요, 공원법에. 식물 채취, 뭐 나무 훼손 다 할 수 없어요. 금지 사항들이. 하고 싶잖아요. 이런 공간을 좀 아예 마음대로 뜯을 수 있는 공간이나 마음대로 뭔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커뮤니티 가든으로 한번 바꿔볼까? 잔디밭인데 잔디 한번 확 걷어버리고 해볼까? 그래서 뭐 도시 공동체 살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얼굴 한 번씩 보고 애들한테는 서울숲에 오는 애도 굉장히 많은데 직접 키워서 그걸 먹어까지 보면은 얘네들의 체험이 정도가 다를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해보고 싶은 마음에 모였어요. 그래서 뚝딱뚝딱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돈은 없어요. 잔디밭에 그냥 자원봉사자분들이 걷기 시작했어요. 이 여리여리한 여자분들이 막 돌멩이 걷어붙이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이 공간이 마음대로 허가가 나지가 않아요. 이게 서울숲이 온전한 서울숲의 땅도 아니고요. 뚝도 아리수 센터의 땅인 거예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되게 그 정수시설 옆에는 경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서울시의 직영으로 계시는 시설팀 공무원분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얘기를 하고, 뚝도아리수 센터에 가서는 그 보기 흉한 철조망 싫지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예쁜 나무로, 측백나무나 이런 걸로 가려드리는 걸로 협의가 되고, 이 공간에 뭐 특별하게 막 시설물을 화려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커뮤니티 가든을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수가 안 되던 데를 시설팀이 협조를 받아서 배수층을 깔고 잔디 걷어내고, 흙을, 제일 중요한 게 흙이더라고요. 흙을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냥 다 이게 맨 땅을 밟아본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를 걷어내고 흙을 구하려고 하니까 흙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땅은 되게 그 조심스럽잖아요. 중금속 오염된, 그래서 아무 흙이나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먹을거리 기우는 데는 다 사서 흙살림이나 이런 데서 공수를 받아서 했지만, 이 꽃 심는 이쪽 흙은 그냥 인근에 또 공사장에서 퍼가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퍼셔서 여기다가 채워넣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첫 해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 이렇게 디자인이 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희 되게 그냥 막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첫 해에 잡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잡초가 안 나요. 잡초가 안 나. 애들이랑 했는데 이렇게 네모난 모듈을 만들어 온 곳에는 좋은 흙을 썼는데 바닥은 그냥 이렇게 그냥 흙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걱정이 돼서 막 중금속 검사나 이 잔디밭에 혹시 농약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검사를 해봤지만 그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잡초가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랑 심으면서 잡초 뽑기 되게 열심히 해야지 생각했는데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첫 해 이 공간을 가꾼 거는 아이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으신, 막 이렇게 능력자인 어른들, 뭐 디자이너, 가드너, 뭐 농사 전문가 이런 분들 한 거 못했고요. 처음에는 서울숲에서 아이들, 그 지역센터 아이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밀짚모자 쓰고 설명하시는 분은 아버님이고요. 아버님 이제 친구들 쫙 데리고 와갖고서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사신데 본 직업은 어렸을 때 농사 지으셨던 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땅콩이면 작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니까 평소에 아빠한테 못 보던 모습이잖아요. 막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가. 그 아이들 케일도 심어보고 봉숭아 심어서 봉숭아 물들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온전히 다 아이들의 힘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아이들은 보통은 점심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오후까지 이렇게 봐주는 시간들이 많고 저녁에 간식을 먹거나 저녁밥을 먹어요. 이 친구들은 이 시간 이제 딱 3시부터 5시 사이에 와가지고 직접 막 샐러드 해서 먹는 거예요. 선생님이 더 좋아하세요. 선생님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애들은 다 이렇게 크고 좋은 상품만, 저도 다 슈퍼에서만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나름 차도녀라서. 이런 당근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직접 캐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 먹던 야채 안 먹겠다고 하던 애들도 여기 와서는 먹기 시작하는. 다양한 것들 했어요. 고등학교 여고생들 저처럼 방황을 하지 않고 서울숲에서 이 친구들은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와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울숲 공원 안에 커뮤니티 가든이 왜 있어야 될까? 공원 안에 텃밭? 이게 말이 돼? 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 반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원에는 보통 이렇게 잘 가꿔진 꽃을 예쁘게 피었을 때 딱 옮겨 심거나 이렇게 화단을 딱 만들어 놓거나 해야지 되는데, 얘는 지금 작물이 자랄 때까지 씨앗이 이게 잎으로 자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꽃 피기까지? 지금 100일 이상 걸릴 때도 많잖아요.
그거를 못 견디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키워진 작물을 가져다가 이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 휑하니까 갖다 놔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기 퇴비장인가요? 그래서 퇴비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커뮤니티 가든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도 안 쓰고 공원에서 되게 많은 부산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쓰레기로 처리가 되거나 활용이 되지 않아요. 흙에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그냥 이 칸막이만 한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데서는 뚜껑을 쓰기도 하고요. 밀폐를 해서 하기도 해요. 아마 농업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셨으면 되게 퇴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서울스 커뮤니티 가든은 산책로에서 그냥 다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울타리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게 초창기에 민원도 되게 트집 잡으시는 게 굉장히 많아서 만약 여기다 퇴비장을 넣는다고 하는 순간 거기 냄새 나는 똥 냄새 그거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자급자족 이렇게 순환이 되게 하려면은 이게 나온 부산물들을 다시 해서 땅으로 돌려서 땅이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퇴비까지 계속 사다가 쓸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퇴비장을 만들고는 싶은데 냄새 안 나야 되고 사람들한테 또 좋은 인상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를 만든 게 이렇게 쿨링 탭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발효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보통, 예. 보통 뭐 3개월에서 몇 개월 만에 속성으로 써서 바로 쓰실 수 있는 탭이가 있지만 이거는 1년 가까이 계속 묵히고 서울숲에는 또 숲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낙엽들도 나오고 나무 가지를 파쇄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잔디 풀 깎기를 하면은 깎은 풀도 되게 많이 나요. 그게 되게 좋은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초록색 풀이랑 마른 갈색 낙엽이랑 섞어가지고 퇴비를 하고 몰래 오줌도 막 갖다가 이렇게 붓고 그리고 서울숲에는 사슴이 살아요. 네, 사슴똥도 막 넣고 몰래 비공식적으로 네. 다 키우신다는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완전 부러워요. 개분이 참 제대로 완전 부러워요. 좋은 거.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보자고 해서 농약이나 약은 절대 화학약품, 비료나 이런 거 절대 쓰지 말고 제초제도 쓰지 않고 또 비닐로 멀칭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보기도 좋아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합의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텃밭 옆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빈 땅으로 있는 데는 이렇게 양귀비 야생화가 6월달에 너무 예뻐요. 꽃을 일부러 심은 건데 근데 이게 7월달 장마만 지나고 나면 팍 해서 이렇게 푹 깎여 내려가요. 그럼 그 깎은 풀로 퇴비를 만들죠. 네. 같이 심을 수 있는 거. 저거 같이 심어가지고 저게 죽으면은 그쵸, 그렇게. 사계절 이렇게 피는 꽃들. 외국 정원 가면은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가면은 이렇게 외국 아름다운 사진 나오면 너무 예쁘다 이 정원. 이런 감탄사 저절로 나오는 사진을 많이 보셨죠? 왜 그럴까요? 비결이 뭘까요? 우리랑 뭐 종자가 다른가?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옮겨 심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좀 몇 월 달에는 이거 피고 이렇게 다음번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이 그냥 화분을 맞아요. 옮기고 그게 참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랑 외국의 뭐 유명한 가든들, 영국의 무슨 가든들 차이는 식물의 종류 숫자래요. 우리 공원에 심겨져 있는 뭐 꽃 종류가 한 30가지라면 거기는 300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꽃들을 그 진짜 적재적소에 얘 식생에 맞게 피어날 수 있게 온전히 예쁘도록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뭐가 필요하죠? 일손이 필요해요. 그 꽃에 맞게 그 꽃이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확 또 핀 거를 갖다 옮겨 심는 게 아니라 노상 봐주고 가꿔줄 가드너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 가드너들이 없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최소한도의 관리만 하면 그냥 평범한 그런 경관이 되지만 이렇게 시민정원사분들 지금 30분이 생겨났잖아요. 그분들이 가꾸시면 이게 질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무가 안 썩어요? 저 거름으로 만들면? 나무는 바닥은 지금 그냥 바닥이라서 상관이 없고요. 이거
원래 퇴비함은 좀 썩는 나무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외관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나무로 하기는 했어요. 비싸더라고. 네. 네. 이게 한 깎고 나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한 절반으로 푹 죽고 또 그 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기도 하고 이걸로 저희는 한 1년 정도 묵혀놨다가 또 계속 하기도 하고요. 제가 탐냈던 이 닭장 키우고 싶지만 서울숲에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선유도에서 불어가지고 찍었던 건데 이렇게 뭔가 같이 동물이랑 키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순환되게 퇴비로 만들 수 있다면. 저희 바람이지 뭐 못하기 때문에 백년정원이나 다른 정원에서 네. 그 서울숲 커뮤니티 가든 생기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가장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여기 가면 전에는 잔디만 있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가을에 잠자리 정도? 달팽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치, 메뚜기, 뭐 온갖 그 곤충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야. 거기 가면은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가든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디자인 하셨잖아요. 저희 컨셉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뭘 심을까를 기준을 이걸로 했어요. 누구랑 나눠 먹지? 그게 기준. 이거 키워서 누구 주지? 누구랑 나눠 먹지? 그래서 잎은 이렇게 잎채소 많이 키워가지고 성동구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네, 많이 공동으로 밥상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반찬, 신선한 반찬 하면 좋겠다 해서 막 상추 종류 막 여러 가지 키우기 시작하고요. 또 허브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데 장애인 친구들도 늘 노상 도움을 받는 거에 익숙해 있지만 서울숲에 와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했어요.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허브 정원을 가꾸면서 허브 포프를 만든다던가. 허브는 되게 좋은 게 가드닝 할 때 만지면 향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잡초를 뽑아줘도 이걸 건드릴 때마다 향이 막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뭐 열매 채소를 만들어서 누굴 준다던가 수세미를 키워가지고 가을에 천식이는 옆집 할아버님 드리고 싶다던가 뭐 이런 목적에서 작물 선택 기준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수세미를 성공을 했죠. 안 될 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세미. 아니 저기 저 큰 거. 노각이네. 오이 늙은 게 노각이. 근데 거의 반실험적으로 이게 될까? 자라날까?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한 100여 가지 이렇게 면적이 얼마 되진 않는데 서부 종류만 한 30여 가지. 뭐 쌈채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다 가능하고 수세미, 호박 뭐 별의별 게 다 되는 거예요. 요만한 텃밭에 저희 거 아니에요? 지금 순천 정원박람회에 나왔던 애예요. 요만한 한 2m, 1m 되는 거에 식물이 몇 가지나 심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농사를 접으신 분은 아유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먹을 게 나오겠어? 막 이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양하게 재밌는 것들이 막 다 가능해요. 오히려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보다 더 재미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이지. 그러니까 수확을 내가 이거를 막 다 수확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 먹겠다, 막 이렇게 이 욕심만 버리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꽃도 심었고요. 이거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식물 퀴즈 막 나갑니다. 식물 퀴즈 아시는? 이거 뭘까요? 그렇죠. 부추꽃 같이 생겼죠. 팥꽃 같이도 생겼고. 알리움이라는 그런 꽃이고 얘는 에키네시아라는 꽃인데 또 다양한 꽃들을 서울숲 커뮤니티 가든은 계속 심게 됐어요. 뭐 그럼 이 씨를 이렇게 해녀마다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그 뿌리에서 나라요? 저희가 지금 올해로 4년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초아리 종류는 연중 구절초 같은 경우는 연중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매년 뿌려줘야 되는 1년 화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씨앗들 안철환 선생님 강의 들으셨죠? 대부분의 씨앗은 어떤 씨앗? 네. 터미네이터 씨앗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키워도 다시 심으면 잘 안 되는 씨앗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작물도 그렇지만 그래서 꽃씨도 이거를 해서 다시 파종하면 잘 이렇게 얘들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것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서울숲에서 계속 그거는 시도하고 있어요. 잘 되는 애들, 안 되는 애들 실험해 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지 알아요.
이 이상하게 생긴 애는 뭘까요? 쑥! 네, 힌트 허브입니다. 허브. 모같이 생겨요. 이 동물의 모같이 생겼다 그래서 어머 맞아요 맞아요 귀같이 생겼어요. 무슨 누구기? 여기 털이 복실복실한 송아지기. 어유 비슷했습니다. 양의 귀. 그래서 램즈이어라고 허브 중에서 이렇게 향도 좋은 허브들도 있지만 질감이나 느낌이 특이한 허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계속 막 심어봤어요. 얘는 뭔지 아세요? 허브 종류인데 박하랑 비슷해요. 민트 종류예요. 얘네들은 텃밭의 잡초 같아요. 월동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나면은 이게 자리 잡으면 계속 또 해마다 나고 번식을 하는데 여름에 요거 가지고서는 젊은 친구들이 모히또라는 음료를 해 먹어요. 모히또라는 되게 유명한 칵테일 같은 음료가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히트 쳤었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허브도 이렇게 뭐 가꾸는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즐거움들이 많아요. 얘도 허브 종류. 얘는 보라색도 꽃들이 많은 다양. 이건 무슨 꽃일까요? 우리 먹는 거. 쑥가? 뭘까요? 당근꽃? 당근 꽃핀 거 보신 분? 당근 꽃핀 거 보셨어요? 조금 다르죠? 당근하고 비슷하게 생긴 당긴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뭘까요? 이 또 벌들이 좋아해요. 바질이라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요거는 많이 보셨죠? 저 잘 모르면서 이제 막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맞아.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저기잖아. 더덕이지. 역시. 더덕보다 안 예뻐. 요건 뭘까요? 풀만 있어야지. 어떻게 하셨지? 대단하시다 진짜. 제 텃밭에 가면은 서울서 커뮤니티 가든에 가면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차도녀라고 나름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랑 비슷한 친구들 애기부터 어른까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만 오면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항상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우리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텃밭 가꾸고 계신 텃밭 가꾸는 정원사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나가던 이웃 어머니일 수도 있고 지나가던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뭘까? 얘기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공간이 계속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되게 했어요. 뭐 디자인은 없었지만 이런 원칙도 있었어요. 탭이 만들어서 써보자.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토종종자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 우리도 한번 진짜 소중한 우리 먹거리 토종종자를 도시에서도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혼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 나눠보자. 그리고 첫 해에 청소년들이 했던 것을 다음 해에는 아름다운 텃밭 가꾸미라는 이름으로 10개 팀을 모집했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 소문을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인근의 성동구에 사시는 이렇게 어르신 밥상을 하는 지역에 희망나눔이라는 예쁜 언니도 아까 보셨죠? 다양한 언니들부터 청소년부터 뭐 장애인 친구들부터 하고 싶어하는 10팀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각자 이제 너는 뭐 잘하니? 난 이거 잘하는데? 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재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농사를 조금 아시는 분이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분들을 했어요. 요 분은 뭐 하셨을까요? 저희 텃밭 가꿈 팀에 또 연장자이신 아버님 한 분이신데 이분은 자칭 맥가이버. 텃밭에서 물 호수가 저희만 쓰면 좋은데 지나가면 오며 가며 하는 애들 다 고장 내트리고 가는 거예요. 호수 막 구멍 나고 이럴 때마다 응급처치 막 밴드 갖고 적고 막 이렇게 감고 호수 고쳐주시고 틈틈이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하셨어요.
완두콩 수확했다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틈틈이 작물 수확은 그냥 틈틈이 하는. 그리고 아니 텃밭 하려면 장비가 이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호미라 이런 이렇게 호미까지는 들고 다니겠는데 곡괭이 막 이런 거는 놓을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짓기는 힘든데 요만큼은 된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딱 3m짜리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조그만 쉼터 겸 장비 보관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목공팀과 또 힘을 합쳐주셔서 이렇게 뚝딱뚝딱 막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젊은 청년들, 제 사심이 실려있는, 네, 잘생겼죠? 막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원래 공원에서는 색깔이 고군 갈색 아니면 안 된대요. 갈색으로 다 칠해야 된대요. 몰래 칠했어요. 그래서 꽃분홍색으로. 그리고 간판도 이 친구들 자유롭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한글 간판 따로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쁜 간판도 만들어졌어요. 화분도 이렇게 못 쓰는 화분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고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활동을 하러 왔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이 친구들은 뭐 했을까요? 텃밭 지주대에 이렇게 예쁜 장식물 해줬어요. 이거에는 또 사연이 있어요. 저희가 이 지주대를 꽂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흉하다고.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장물이 지주대 안 꽂으면 넘어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학생들이 만들어줘요. 예쁘게 하면 되죠. 그러고서는 막 뚝딱뚝딱 해서 귀엽게 만들어요. 이 친구들이랑 아까 그 남자 선생님 두 분은 일러스트를 하시는 작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붓터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모여들고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 코끼리 저 물주기가 제일 좋아서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원일은 예, 뭐 뽑고 뭐 수확하는 것도 좋지만 물 주는 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통은 항상 또 갖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인근에 있는 한양대 학생이나 건대 친구들이 학기 봉사활동으로 되게 자주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네모나틀은 장애인용 이렇게 휠체어를 사용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텃밭을 개발하신 그 멋진 대표님이 계세요. 하나가 딱 있다고 기부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휠체어 저희가 놓기에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학생들한테 머리 맞댔더니 이 텃밭에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꽃도 많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하나씩 심어가지고 견본처럼 모델 텃밭을 만들면 어때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꿔서 여기다 놔두면 무엇이 심어졌을까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뭐 상추도 심고 치커리도 심고 이런 공간을 또 앞에다 깜찍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10개 팀 중에 가장 막 지원 신청을 많이 했던 팀들은 가족팀. 30대, 40대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이런 체험을 멀리 주말 농장을 가거나 시골을 가야 되는데 저같이 외갓집 없는 친구들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많은 경쟁률을 거쳐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엄마들 모임, 품앗이 교육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에서 오셔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 꼬맹이 하고 있는 이렇게 손대는 그 콩 뭔지 아세요? 작두콩. 작두콩이 그렇게 좋다네요. 몰랐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는 재미를 갖고요. 처음에는 이 젊은 엄마들이 내 아이 생각하면서 왔겠죠. 그리고 저처럼 차도녀 성격들이 많아서 새침하게 막 이렇게 하고서 왔다가 몇 개월 같이 하다 보니까 애들끼리 친해져서 틈만 나면 엄마 아빠는 열심히 노력하고 풀 뽑고 애들은 놀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서울숲이 놀이터가 되는 거죠. 첫 해, 두 번째 해, 아까 72세 우리 수지 언니가 연장자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더 연장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몸도 불편하시고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갖고 보조기기 끌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시기가 너무 힘드시고 되게 수줍어하셔가지고 이 나이가 먹도록 내가 뭘 심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저는 할머님들은 다 잘 아실 줄 알았거든요. 막 여쭤봤더니 나 그런 거 모른다고 안 해봤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잘 안 하시고 하셨는데 여름 지나고 이렇게 점점 해가 가면서 이제 뭐 다니시는 것도 조금 더 좋아지시고요. 일부러 이제 운동하러 막 오시는 거잖아요. 몸도 더 좋아지시고 보는 사람마다 인사도 해주시고 아는 척도 해주시고
점점 이렇게 얼굴 뵐 수 있는,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만 다니시다가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40대, 50대 어머님들 많이 우울해 하시고, 뭔가 이렇게 의욕적이지 않으셨던 분들도 하면서도 되게 밝아졌어요. 너무 좋다고. 저희 토실이 언니, 틈만 나면 이 밭에서 뭔가를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그 토종종자의 체종, 꽃이며 무슨 씨앗이며 제일 부지런하신 분들이 그 씨앗 받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씨앗마다 그 종자 받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온갖 종자를 다 받으셔서 동네에 나눠주세요. 다니는 교회에 뭐 어디에 틈만 나면 이런 거 심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 강아지 그 해피라는 강아지예요. 모델 라인인 해피언인데 늘 강아지 데리고 산책 겸 나오셔갖고 하루에도 2번씩 계속 텃밭 가꾸는 거 되게 열정적으로 다니시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는, 다양한 음식을 도전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텃밭의 언니들. 이렇게 각자 활동을 팀별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한 달에 2번은 이렇게 함께 밥 먹는 시간, 공동회의도 하고 밥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가 열악해요. 공원이긴 하지만 뭐가 있거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양푼 하나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다가 비벼 먹고, 이렇게 하기 전에 몸도 좀 풀고. 저희 손주를 데리고 오신 할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무리할 수 있잖아요. 몸 좀 풀까 그래서 손주가 막 이렇게 체조 막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그리고 여기서 수확된 것들이 마을에 잎채소 나눔이나 열매채소 나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감자를 막 직접 해서 나눈다거나, 그 작년에 고구마를 처음 심어봤는데 되게 이렇게 거름기 없는 맨 땅에 비실비실하게 순을 심었더니 너무 이르게 심었는지 몇 개가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장마 지나고 나서 막 이렇게 뒷심을 봤더니 마구마구 이렇게 순이 뻗어 올라가면서, 가을에 저희 가을 페스티벌이라고 해마다 시민들이 만드는 축제를 하거든요. 100명이 나눠 먹었어요. 고구마를 쪄가지고. 저희 면적 얼마 안 된 거 보셨죠? 무슨 조그만 한 평의 기적?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저희 아이디어 드릴게요. 텃밭 제일 잘 가꾸면은 6월달 되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잎채소가 너무 이렇게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 포스터를 저희 텃밭 하는 친구, 젊은 친구가 또 디자인하는 친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서는 만들었어요. 그때 그냥 즉석에서 막 뜯은 야채를 가지고 막 사진 찍었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만 몇 개일까요? 지금 다 뜯은 것도 아니에요. 몇 개일까요? 15개. 자, 또 20개 누구? 20개 맞추셨어요. 21개. 아이고 안타깝네. 20개. 일단 선물 드릴게요. 다 뜯은 것도 아닌데 이때 그냥 살짝 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해봤더니 20개가 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요리, 다양한 요리 한번 해서 파티 한번 해볼까? 우선은 맛있는 서울숲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즉석에서 그날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가든에서 이렇게 막 수확하는 거예요. 그걸로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공원에선 불을 못 써요. 불 없이 할 수 있는 요리 가능할까? 해봤어요. 그래서 먹는 꽃도 되게 많이 심었어요. 예쁘고 먹을 수 있는 꽃들도 되게 많이 심어서 해피 언니가, 그러니까 각각 팀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구역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뜯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20팀을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뜯을 수 있는 것과 얘가 뭔지, 이건 어떻게 자랐는지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어떤 애고 이렇게 힘들게 자랐어. 막 설명도 재밌게 해주시고 거기서 즉석에서 막 요리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텃밭 언니가 만든 이름도 되게 되게 재밌었던 그런. 젊은 친구들은, 어르신들은 보통 비빔밥, 도토리묵 무침,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올 수 있는 요리? 샐러드, 그렇죠.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몇 가지는 나오겠어? 이런데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이 요리사 복장을 하고서는 막 도전을 하더니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하실 시간이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무슨 이건 화채도 아닌 것이 특이한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모였던
뭐 아기 있는 엄마들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요리사 뭐 하는 친구, 디자이너 하는 친구 뭐 다 키우는 어디 누군가가 서울숲에서 이렇게 한 20팀이 모여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냥 도토리 뭐 무침이나 해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신기한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나도 이제 또 집에 가서 해봐야지. 그리고 요리법 물어보기도 하시고 다양한 요리가 또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하자. 막 해서 가을에 또 한 번 더 하고요. 이제 요 조그만한 그 커뮤니티 가든에 요게 있어요. 논이 있어요, 논이. 얼마나 크긴 줄 아세요? 한 요거 이렇게 2개 붙여놓은 정도보다 조금 더 클까요? 되게 조그매요. 네? 100년 정원에도 만드셨어요. 그 논이 생기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 벼 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보는 사람들 즐거움도 있고 익어가는 즐거움, 뭐 모내기 할 때도 모내기 10분 만에 끝나요. 재밌지만 이 물이 있으니까 물이 항상 그 정원에 있으니까 곤충 뭐 다양한 애들부터 물속에 사는 애들부터 물 밖에 사는 애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두꺼비, 막 맹꽁이 이런 애들까지 막 찾아와요. 그리고 우렁이는 어디서 묻어왔는지 벼에서 묻어왔는지 누가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 또 그거 먹으러 새들도 오고요. 거의 이 한 평 조금 안 되는 그 논인데도 다양한 생물들이 막 와서 그걸로 인한 즐거움도 너무 있었어요. 뭐 이걸 해서 뭐 얼마나 쌀이 나오겠냐 이게 아니라 이게 요만한 논이 가지는 쌀이 가지는 힘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리만 먹으면 아깝다. 그래서 맨날 한 달에 2번씩 두레밥상 하다가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나눠 먹자 해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백인의 밥상 막 이런 거 버려보시는 그 손 큰 어머님들이 계세요. 뭐 100명쯤은 끄떡 없어 막 이러시면서 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되게 재밌게 했어요. 백년정원도 김장 하셨었나요? 예. 저희는 못할 줄 알았어요. 이게 무, 배추를 특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비 애벌레예요. 나비. 바로 서울숲에는 나비정원이라고 나비를 일부러 키워요. 그래서 약도 안 치고. 애들이 다 이렇게 날아와서 나비랑 그 십자가 식물들에서 다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농약도 안 치잖아요. 얘네들이 도대체 배추가 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배추가 되더라고요. 작은 그냥 배추보다 더 맛있고 토종 배추를 심었는데 더 맛있어요. 배추 이렇게 컸어. 이렇게 비실비실하던 애가 뒷심을 발휘하더니 배추왕 후보 배추왕 무왕을 뽑아서 상도 줬어요. 그리고 지금 각자 또 팀별로 관리하는 내 돈을 들여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나는 배추 몇 포기, 나는 무 몇 포기, 나는 또 갓을 심었고 파를 심었어. 이렇게 해서 같이 모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냥 말 한마디가 시작된 게 이렇게 막 서로 다들 이게 생활 때가 바쁘니까 카톡 막 이런 걸로 그때는 저희 막 카톡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해서 저는 뭐 제대로 잘하고 싶었는데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배추도 잘 안 자라고 뭐도 안 자라서 저는 그냥 노동력을 그러면서 김장 파티를 시작하게 된 거죠. 뭐 한 대에서 시작해서 한 대에서 그냥 막 비닐 깔아놓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또 이거 해보겠다고 막 모여드니까 어머님 한 분이 그래 내가 오늘은 강사로 김장 강사 되셨어요. 그래서 하는 법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해 주시면서 바깥에서 했고요.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까지 지나가시는 분들,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그냥 다 모여서 원래 잔치는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는 거라며 오며 가며 다 불러가지고 뭐 외국인 친구들, 뭐 할머님, 어머님 다 불러서 같이 하나씩 먹이고 그리고선도 풍성하게 남아서 김장을 해서 또 어르신 밥상에 보태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오신 분들, 또 외롭게 오신 분들, 내 아이만 생각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아이들부터 어르신 또 젊은 친구들 되게 다양한 각자 개성이 있으신 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 가든의 재미가 아닐까 해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는 동네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힘을 받으신 분들이 동네에서도 뭔가를 키워보기 시작하시고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키우신 야채나 또 동네 골목에다가 화분을 놓고 이렇게 마당에서 잔치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텃밭 가꾸던 그 언니들이 이제 또 막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상태가 여러 가지 서울숲의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커뮤니티 가든 담당자이다 보니까 막 자랑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알았어요. 네. 서울숲 행사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염출을 어떻게 하셨나요? 각자 내는 걸로. 각자 내는 걸로 했고요. 올해는 계속 이제 고민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면은 얘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할까? 분바이로 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분바이 안에 내고 싶은 대로. 아까처럼 배추 나 몇 포기, 뭐 무 몇 개처럼 그것처럼 똑같이 금액적인 것도 네, 현금으로.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거야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김장하려면 소금이 필요한 거고 소금은 누가 가져올게. 밥을 하려면은 계란 하나 올리려는데 계란이 필요한데 그런 걸 어떻게 그래서 팀별에서 나는 소금을 가져올게. 나는 고춧가루 가져올게.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그렇게 해서 했었고 기본적으로 서울숲에서 그래도 이런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맨 땅에서는 힘들어요. 저희 서울그린틀 서울숲 사랑 모임이 이런 프로그램 기반을 닦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여기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애초에 퇴비를 넣는다거나 처음에 그 퇴비 되게 비싸잖아요. 퇴비를 넣는다거나 기본적으로 어떤 작물을 구한다거나 할 때 공동으로 구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어요. 그런 작물들은 서울숲 사랑 모임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재료비 같은 거를 지원을 드려요. 하지만 대부분 것들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가 4년째라고 말씀드린 저희도 해마다 그게 달라요. 팀 구성원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는 더 고민이고 오랫동안 하셨던 지역의 어르신들의 고민은 각자 삶이 바쁘신 분들이고 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근데 이걸 텃밭에다 올인을 하자니 하고는 싶은데 이게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선 이거를 업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도시 청년들이 옥상에다가 텃밭을 해서 그거를 수확해서 근처 레스토랑에다가 대요. 많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을 공감해 주시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키우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능성은 되게 많고요. 재미있는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심는 걸로 족하고 처음에 여기 뭐 계획 없이 시작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해 한 해 가면서 뭐 조금 달라지면서 그런 게 생기겠지. 네, 하지만 그렇게 시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몰라요. 우선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무조건 저질러 보세요. 그러면은 뭐라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아버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내시면 분명히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걸로 인해서 더 재밌는 게 더 발전돼서 재밌는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서울숲에서 가드닝 프로그램은 도시정원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다음에 서울숲 오시면은 들려드릴게요. 네, 서울숲에서 어떻게 재미나게 가드닝 하고 있는지 가드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나중에라도 드릴게요. 네, 네.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네, 인물들이 있어서 네. 요 문구가 전 참 좋더라고요. 아시죠? 그냥 식물을 가까이 하면은 그냥 좋아요. 내가 자꾸 손길을 주고 정성을 주다 보면 서울숲의 풀꽃 하나가 그냥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고 오래 볼수록 예쁘고 보다 보면 옆 사람도 예뻐지고 100년 정원 올해 이제 오늘 마지막이자 시작이시잖아요. 예쁜 정원 가꾸셔서 서로 이렇게 예쁘게 가꿔가는 그런 모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꼭 놀러 오고 싶고요. 서울숲에서도 커뮤니티 가든지 궁금하시죠? 네. 와보고 싶으시죠? 네. 저 6월달에 자매결연에 지금 들고 6월달에 또 요리대회 하자고 으쌰으쌰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꼭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